탐나는 제주 월요일의 코너 책 속의 제주 이어갑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 하는데요. 9월의 주제가 가을에 읽기 좋은 제주 신간 도서죠. 가장 먼저 어떤 책을 골라왔을까요? 네, 처서가 이미 지났고요. 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절기상 백로가 또 찾아오는데요. 절기로는 이미 가을을 맞긴 했지만 낮 동안은 아직도 너무나 뜨겁고 또 습한 공기가 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어찌 보면 여름과 가을 사이에 있는 그런 기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두 계절이 섞여 있는 지금 읽으면 딱 좋을 법한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여름이라는 소설책인데요.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설가죠. 김연수 작가의 아주 뜨끈뜨끈한 신작이기도 합니다. 네, 와 김연수 작가라면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저도 청춘의 문장들을 읽고 떠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낸 책 전부가 화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름이 알려졌지만 그래도 작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 김연수 작가는 정말 세대를 초월해서 아주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1993년 작가세계 여름호에 시를 발표하고요. 이듬해에 장편소설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로 제3회 작가세계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상복이 또 어마어마한 작가로도 유명하죠. 2001년에 장편소설 굿바이 이상으로 동서문학상을, 또 2003년 소설집 내가 아직 아이였을 때로 동인문학상을, 2005년 소설집 나는 유령 작가입니다로 대상문학상을, 또 2007년 단편소설 달로 간 코미디언으로 황순원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단편소설 산책하는 이들의 5가지 즐거움이란 작품으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정말 이력이 화려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와, 이렇게 장단편 소설도 정말 잘 쓰지만 또 산문집도 여러 편 선보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춘의 문장들, 지지 않는다는 말, 소설가의 일, 시절 인연 등이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난히 오늘 책 소개가 엄청 많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네로라는 작가가 제주에 관한 신간을 발표했는데 근데 제목만 봐서는 제주와의 연관성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 책은요. 단편선들을 좀 묶어놓은 모음집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소설이 탄생할 수 있었던데 이 제주가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때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10월 김연수 작가가 제주의 성 가파도에 있었는데요. 가파도에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라는 창작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김연수 작가가 머물렀는데요. 근데 이곳에 머무르려면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지역을 위해서 문화행사에 꼭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요. 가파도와 모슬포 너무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모슬포에 있는 저희 책방에서 이 김연수 작가의 낭독회를 진행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경험이 김연수 작가에게는 소설가로서 새롭게 소설을 다시 쓸 수 있게 되었다면서 책 뒤편에는 또 감사하게도 소개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모슬포에서 낭독회를 시작으로 작가는 전국의 책방 그리고 또 작은 도서관 등에서 낭독회를 열었었는데 이때 발표하기 위해 썼던 글들을 한데 모아서 엮은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네, 그렇죠. 네. 소설가로서 새로운 소설을 쓰게 된 배경이 제주도 또 모슬포라고 하니까 또 괜히 반갑기도 한데 근데 이 단편 소설들 속에 제주가 배경이 된 곳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책은요. 20개의 단편 소설로 이루어졌는데요. 제주를 주제로 해서 딱 하진 않지만 제주가 이 소설의 배경으로 종종 등장하긴 합니다. 특히 책의 겉표지에 적힌 글이 수록된 젖지 않고 물에 들어가는 법이란 이 단편의 배경 역시 제주에 있는데요. 이 책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은 이 단편의 내용을 좀 추스려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네, 젖지 않고 물에 어떻게 물에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게 하는 소 제목입니다. 네. 어떤 내용을 좀 다루고 있을까요? 네. 주인공 신기철이라는 이 방송 개그맨이 등장하는데요. 이 방송 개그맨을
방송 개그맨을 대상으로 인터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신기철은요, 의료사고로 아내의 죽음을 맞이한 후에 공황장애를 아주 심하게 겪는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심한 공황장애 탓에 도망치듯이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지만 여기에서도 또 한 번 큰 공황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 안에서 만난 한 승무원의 도움으로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승무원의 도움으로 인생의 깨달음을 얻었다. 어떤 행동이 깨달음을 얻게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이 주인공인 신기철은요, 비행기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고, 그리고 또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등 아주 깊고도 또 완전한 암흑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이때 승무원이 힘들면 소리를 질러도 된다면서 이 신기철을 괜찮다고 다독이면서 아주 따뜻하게 안아주는데요. 토사물이 본인의 유니폼에 묻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아 하면서 말이죠. 바로 이것이 신기철의 생각을 탁하게 바꾸는 요소가 되었는데요. 생전 처음 본 타행, 그러니까 이 승무원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건넨 이렇게 순수한 다정함을 통해서 신기철은 창조하는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제주 시내가 보이는 한 관광 호텔 방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주인공은 이때 느꼈던 감정을 고스란히 글로 적게 되었고 이 글이 소설로 대중들에게 발표가 되면서 일약 베스트셀러 소설가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네. 모르는 사람이 건넨 이유 없는 다정함이 그러니까 한 사람을 혼돈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바로 설 수 있게 했고 또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요, 이 부분이 사실 이 김현수 작가의 본인의 생각을 담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 일부를 좀 낭독을 해드릴게요. 네. 비유하자면 소설가는 마르고 젖는 존재인 셈이죠. 소설가는 몰라도 되는 세계를 인식함으로써 그 세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 글쓰기는 인식이며 인식은 창조의 본질인 셈입니다. 그리고 창조는 오직 이유 없는 다정함에서만 나옵니다. 타인에게 이유 없이 다정할 때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의 삶의 플롯이 바뀝니다. 그 순간 가능성으로만 숨어있던 발밑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 세계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오직 이유 없는 다정함만으로 말입니다. 와, 그 이유 없는 다정함. 요즘 뭐 스마트 기기 발달로 서로 얼굴 보면서 얘기도 잘 안 하고 개인화가 뭐 가속화되고 경쟁은 또 두말할 것 없죠. 더욱더 이렇게 네. 치열해진 요즘 같은 때에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이유 없는 다정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이 이유 없는 다정함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좀 여러 번 읽게 됐는데요. 또 읽으면서 내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유 없이 다정했던가를 좀 돌아보게 되면서 그리고 또 내가 받았던 숱한 다정함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살아갈 수 있게 원동력이 되어주었던 것이 실제로 타인의 다정함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타인에게 더욱더 다정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고요. 또 이 책은요,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일상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내용의 깊이가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이 여름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사실 옆이나 뒤 돌아볼 틈 없이 앞만 보고 모두들 달려왔을 텐데요. 이 책은 좀 가만히 앉아서요, 주변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가볍게 그리고 또 긴 호흡을 하게 도와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또 소설 속에서 이유 없는 다정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다고 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여름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읽기에는 가을이 제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이 소설집 탄생
배경에 책방 낭독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네. 행사 내용을 안 들을 수가 없죠. 아, 네. 사실 이렇게 유명한 작가의 소설의 탄생 배경이 저희 책방 공간이자 그리고 또 이 동네 이웃 주민들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게 사실은 여전히 가슴이 뛰고요. 또 소개하는데도 정말 많이 가슴이 떨리는데요. 그날 낭독회에는요, 여성 농민들이 운영하는 책 모임 그룹에서 여러분이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또 책을 좋아하는 동네 이웃들도 오셨었고요. 지역이 지역인지라 대다수가 농민분들이 많이 참여하셨는데요.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해질 때까지 밭을 일구다가 피곤할 텐데도 이 소녀처럼 설레는 얼굴을 하나 둘 책방에 들고 온 게 지금도 눈에 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 피로가 이 낭독회의 나른함을 이기지는 못해서 몇몇 분이 꼬닥꼬닥 좀 졸기도 했었는데요. 네. 사실 이 모습이 오히려 이 김현수 작가님한테는 이분들의 일상을 생각하게 한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루하루를 이렇게 정직하게 살면서 신선하고 싱싱한 갖가지 농산물을 생산하는 이분들을 보면서 작가 본인도 이분들에게 뭔가가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소설로 삶의 위로와 또 안부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요. 참 다정하고 또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네, 그 제주의 농민들이 한 작가에게 또 이런 영향을 끼쳤다는 게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인상적인데요. 네, 그렇죠. 저도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제주에서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는 이런 사람들 덕에 어떤 소설가는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기도 했다는 게 정말 놀랍기도 합니다.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조금 추려서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들이 매일 돌보는 것들을 생각했다. 당근이나 배추 혹은 감귤 같은 것들이 보살핌 속에 잘 자라 사람들의 저녁 식탁까지 오르게 되는 과정을 생각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당근이나 배추 혹은 감귤 같은 것의 구체적인 모양과 질감, 향 같은 것들이 손에 잡힐 듯 또렷해졌다. 그들이 낮 동안 열심히 일해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밤에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내게 하는 것. 나는 그들이 모여서 듣는 내 이야기도 그런 것이 됐으면 싶었다. 모슬포의 저녁이 종종 생각난다. 골목의 어둠 속에서 하나 둘 나타나던 얼굴들이 떠오른다. 지친 얼굴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얼굴들. 그 얼굴들을 마주하고 나는 생각했다. 이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지금까지 그런 소설을 쓰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새로 쓰겠다고. 그분들이 있어 새로 쓴 소설들이다.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정말 그 각자의 자신에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에게 수고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위로를 건네고 싶은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